19년도 4회차 동영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죠. 다음 화면에 나타난 장치는 냉각탑이다. 이 냉각탑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를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통상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이 명칭이 뭐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한 것은 이제 과거의 문제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문제답만 외우는 것은 결국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이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차를 뭐라고 하느냐? 쿨링 레인지 그랬습니다. 쿨링 레인지. 먼저 여기다가 쿨링 레인지 하나 쏠게요. 자, 쿨링 레인지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뭔 말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냉동 장치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압축기에서 이제 압축을 막 시켜서 이제 기체 냉매를 이제 기체의 형태로 95도씨, 그러니까 고온 과배 냉매로, 기체 냉매로 해서 응축기로 보냅니다. 근데 실외기 같은 경우는 안에 팬이 달렸잖아요. 이렇게 팬이 달려서 팬이 돌아서 여기 안에 있는, 배관 안에 있는 뜨거운 냉매를 이제 바람으로 식혀서, 이제 발열 현상이죠. 이렇게 바람을 쭉 이렇게 내보내서 이제 응축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공냉식. 공기로다가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공기로 냉각이 있어서 공냉식. 그러면 냉각탑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냉각탑이 나왔다는 이건 공냉식이 아니라 순냉식이라는 거죠. 순냉식. 그러면 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러면 이 배관이 이렇게 촥 지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냉각탑의 모습입니다. 냉각탑과 응축기 사이에 이런 배관이 쭉 지나갑니다. 만들어져서, 그죠? 예, 요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냉각수. 냉매가 아닙니다. 냉각수. 물로 식히는 거니까 냉각수죠? 그래서 냉각수가 있고, 여기 안에는 어차피 이건 뭐 냉매라는 거 아실 테고. 그럼 냉각수가 계속 순환하면서, 냉각수가 계속 응축기와 냉각탑을 순환하면서, 이 냉매를 계속 식혀주는 순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먼저 냉각탑을 보시면요. 냉각탑에 이게 지금 팬입니다. 팬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식히면 그 열기라는 거 있잖아요. 열기를 위로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밑에가 수조인데요. 물이 계속 이제 펌프로 해서 위로 노즐을 통해서 물을 계속 분사를 시켜요. 이렇게. 분사를 시켜서 여기가 바로 이 냉각탑의 입구입니다. 입구 수온. 여기가 나가는 배관이죠. 출구 수온입니다. 들어와서 이제 열 교환을 했기 때문에 뜨거워진 냉각수가 들어와서 여기서 물을 분무하니까 차갑게 식어서 다시 출구로 해서 나가서 또 냉매를 또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 순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면서 나오는 그 뜨거운 공기는 이 팬을 통해서 위로 분출을 시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냉각탑에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이 쿨링 레인지라는 것은 입구 수온 빼기 나가죠. 다시 냉각시켜서 나갑니다. 출구 수온입니다. 이게 쿨링 레인지입니다. 그러면 입구 수온과 출구 수온의 차가 크면 클수록 냉각탑의 효율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쿨링 레인지다. 자, 쿨링 레인지다. 그러면 이 쿨링 레인지를 혹시나 나중에 문제에 계산해 보시오. 여기다가 20도씨 주고 여기 10도씨 주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곳은 딴 거 생각할 것도 없죠. 요거 쿨링 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는 뭐예요? G는 순환수량 몇 리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분당 몇 리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곱하기 C는 뭐예요? 비열입니다. 비열. 물의 비열은 뭐예요? 1이죠. 1. 물의 비열입니다. 곱하기 델타 T는 뭐예요? 입구 수온에서 출구 수온을 뺀 온도차를 얘기하는 거죠. 온도차. 순환수량이 아까 민이요. 분.
분당 뭐 몇 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분이고, 답은 뭐예요? 시간으로 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과 시간은 시간을 맞춰야 되죠. 시간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60, 분과 시간이니까 60. 만약에 여기다가 초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3600, 뭐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건 다 아실 테니까. 자, 이 모양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 모양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죠? 순환을 하면서, 공냉식과 달리 냉각수를 계속 순환시켜서 냉매를 시켜서 응축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쿨링 레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다음 화면에 나타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 명칭이 뭡니까? 스크류 압축기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나사식 압축기. 이 문제는 통상 이 화면에 이 겉모습과 압축기의 겉모습과 이 안에 쪼개져서 이 안에 속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나사로 된 그렇게 연필깎이 같은데 이렇게 그 안에 나사식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이 안으로 막 이렇게 나사해서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냉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 바로 스크류 압축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너무 마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화면을 보고 토글 스위치가 켜졌을 때 버저와 램프가 켜지고 토글 스위치를 오프시키면 버저와 램프가 모두 꺼지는 회로를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시퀀스는 요 한 문제만 하면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이 시퀀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가번입니다. 가번. 화면을 보고 토글 스위치를 ON 했을 때 그랬습니다. 토글 스위치 어떻게 그려요? 자, 이렇게 토글 스위치 그리죠? 예, 버튼식으로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토글 스위치입니다. 그냥 ON, OFF 이렇게 시키는 그 스위치인데요. 자,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기가 이제 전원을 ON 했습니다. 전원을 ON 했더니 이제 이렇게 쭉 전기가 타고 들어가죠. 그죠? 전기가 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도 이제 더 켜지는 게 없죠. 전원을 ON 했을 때는. 근데 마이너스는 어때요? 다른 접점들이 없으니까 다 릴레이, 그 다음에 레드램프, 버저까지 다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들어가서 다 이제 대기하는 상태고요. 토글 스위치를 ON 했을 때, 이 토글 스위치를 딱 붙여서 그렸습니다. 이제 킨 거죠. ON으로 탁 킨 겁니다. 켰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릴레이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레드램프가 켜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릴레이가 가동되기 때문에 릴레이 A 접점이 어떻게 돼요? 릴레이 B 접점이 돼서 가서 붙죠. 그러면서 버저가 삐 하고 울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했을 때 어떤 거예요? 토글 스위치를 ON 했을 때 버저와 램프가 켜지고 토글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 버저와 램프가 모두 꺼지는 회로. 램프와 버저가 켜지고 램프와 버저가 동시에 다 꺼지고 켜지는 것들은 무엇이냐? 가번입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서 토글 스위치를 ON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릴레이가 돌고 레드램프가 켜지고 릴레이 A 접점이 B 접점이 되면서 버저가 켜지죠. 바로 이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번은 뭐예요? 나번은
바로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B접점입니다. 릴레이 B접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원을, 토글 스위치를 켜기 전에 그냥 전원만 ON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버저가 켜지죠.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요구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상태라면 이거를 만약에 토글 스위치를 ON 시켰다면 릴레이가 돌고 레드램프가 켜지고, 이거는 반대로 릴레이 A 접점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버전은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켜지고 모두 꺼지는 거하고는 다른 게 됩니다. 나번 답은. 이게 나번이죠. 예, 나번 답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실까요? 4번은 공구의 명칭을 쓰는 거니까 보시면 잘 아실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 다음 화면에 나타난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먼저 그림을 그리고요. 자, 압축기입니다. 압축기에는 뭐가 있어요? 윤활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죠. 윤활유라는 게 이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면 워낙 고온이기 때문에 이 옆에 내벽에 막 이렇게 긁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냅니다. 열을 많이 내는데요. 이 열을 그래도 이 윤활유가 그래도 그 열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식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온도를 제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워낙 고온 고압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내벽에 이제 오일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르락내락 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토출 배관으로 해서 이제 오일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피스톤의 상부에 그 오일링을 두 개 내지 세 개를 이제 갖다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내벽에 있는 오일을 이제 밑으로 끄잡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튀어나옵니다. 워낙 고온고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유분리기를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분리기를 통해서 이 오일을 회수를 합니다. 이 회수된 오일은 다시 압축기로 돌려보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대형 냉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대형 냉동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 유분리기에서 회수된 이 오일을 바로 유류기, 우리 책에는 이제 유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일, 또 뭐라 해요? 오일 리서버 그랬습니다. 오일 리서버, 유류기 그랬습니다. 유류기. 이 오일을 유류기에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유류기는 저압이 돼야 되겠죠. 저압이 돼서 쉽게 오일을 회수를 합니다. 오일을 회수해서 이 오일을 회수를 하고, 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냉매들, 혹시 같이 따라오는 냉매들은 다시 기화시켜서 이 냉매들은 어디로 보내요? 다시 압축기로 보냅니다. 압축기로 보내고, 이 유류기에 회수된 이 오일은 어떻게 보내느냐? 이 저압측 배관에, 바로 여기 오일 답이죠? 오일 레귤레이터. 오일 레귤레이터로 보냅니다. 이 윤활유, 오일 레귤레이터로 보내가지고, 이 오일 레귤레이터는 저압측에서, 이게 오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서 조금밖에 없으면 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일이 막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압이 너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일 레귤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압축기에 윤활유의 압력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축기 윤활유의 유압을 조정한다.
압축기 윤활유의 유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오일 레귤레이터 그랬습니다. 오일 레귤레이터. 자, 간단하죠? 빠져나온 오일을 유분리기에서 회수를 하고요. 이 유분리기에서 회수한 오일을 유류기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유분리기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유분리기에서 오일 레귤레이터로 보내서 압축기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압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유류를 집어넣겠죠. 그죠? 압축을 조정하는 거고요. 압력을 조정하는 거고, 여기에서 냉매들, 같이 따라왔던 냉매들은 기화시켜서 이 유류기에서 바로 압축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은 뭐예요? 오일 레귤레이터, 압축기 윤활유의 압력을 조정한다. 어디서요? 저압측에서. 저압측에 설치가 돼서 압축기의 압력을, 윤활유의 유압을 조정한다. 윤활유의 유압을 조정한다. 압력이라니까 좀 그러네. 예, 유압을 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하게 유압을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6번 문제. 다음 화면의 압력계를 보고 메가파스칼로 절대 압력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압력계, 게이지 압력계를 보면 정확하게 이 압력이 얼마나 된 건지를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뭐예요? 여기 문제 자체의 대기압은 100kPa로 하고 화면의 압력계는 0.61 메가파스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굳이 계기판을 보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줬으니까 그 문제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압력계 압력은 얼마냐? 절대 압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딱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되는 건데, 절대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계기압 하시면 되겠죠. 그죠? 절대 압력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대기압은 얼마나 했어요? 100kPa. 게이지압은 0.67 메가파스칼. 그러면 단위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메가파스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100kPa를 메가파스칼로 구하면 얼마예요? 0.1 메가파스칼.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더하니까 0.77 메가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쉬운데 이거를 그냥 대충 눈으로만 훑어보고 가면은 문제가 딱 직면하는 즉시 요거를 몰라서 더 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헷갈리면 곤란합니다. 자, 꼭 이해를 해두시고 절대계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절대계 해서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렇게 뭐 크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니죠. 아주 쉬운 건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나머지 9번, 10번 문제는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아주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가나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또 압축기를 한 번 더 그릴게요.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됐습니다. 가나의 명칭을 쓰시오. 뭐가 어떻게 되는지 순환은 이렇게 돼가는데요. 가나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명칭을 쓰라면서 표면 온도 측정계로다가 몇 도 이렇게 찍혀 있죠. 가는 55도씨, 나는 뭐 8.9도씨 이렇게 됐네요. 가나의 온도차가 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아까 몇 도씨로 나간다 그래서 한 95도씨 정도 되는 고온 고압의 기체가 나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제일 뜨거운 온도를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압축기, 증발기 중에. 증발기하고 응축기 중에. 응축기죠.
그러면 뭐 구분할 것도 없이 응축기는 높은 온도, 증발기는 낮은 온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높은 온도니까 응축기, 얘는 낮은 온도니까 증발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몇 도시라고 이렇게 딱 찍히는 그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할 수 있으니까 표면 온도 측정계. 요 장치 명칭까지도, 장비의 명칭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